네, 반갑습니다. 자금용실 성공하게 프로젝트 연봉 1억 벌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만에 봄비가 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비가 오면 모든 게 한꺼번에 그냥 많이 씻겨가는 느낌이어서 나름대로 또 기분도 좋고, 그렇죠? 간만에 비가 오는 거죠, 그렇죠? 어릴 때는 일부러 비가 오면은 비를 막기 위해서 막 미친 사람처럼 막 돌아다니는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기억 있으신가요? 많이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때는 사실 비도 그냥 먹었죠, 그렇죠? 공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때는 너무 그런 좋은 공기 속에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미세먼지가 너무 많고 중금속이나 이런 공기 중에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비를 맞으면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산성비라고. 산성비를 많이 맞으면 또 탈모에 또 문제가 있다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참 그만큼 이 환경적인 부분에 많이 오염이 많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나름대로의 저희 미용실 같은 경우는 이제 밖에 창문이 있어서 밖에가 다 보이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커피 한 잔 테라스에서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런 느낌이 또 나름대로 또 운치가 있고 상당히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살면서 많이 힘드시죠? 그쵸?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우리 여기 원장님 한번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오늘 사람 많이 없으니까 돌아가기가 쉽겠네요.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어느새 그냥 일상에 갑자기 멍한 상태에서 일상에 젖어 있는 나를 보고 있을 때. 그때 가장 힘들어요? 네. 요즘. 그럼 항상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니. 그 일상에 젖어 있는 나를 보는 게 가슴이 아파. 가슴이 아프다고요? 네. 그런 가슴이 아픈 게 힘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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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님은 어떤 게 가장 힘들어요? 저는 가장 힘들다라고 느끼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네. 왜냐하면 매 순간순간이 힘들었거든. 매 네. 순간순간이 힘들었는데 네. 매 순간순간이 힘은 들었는데 매 순간순간이 조금씩 이렇게 발전이 됐었고 나아졌었고 해결이 됐었고, 그게 또 어느 시점이 돼가지고 시간이 확 지난 어느 시점에 보니까 그렇게 힘들었었어도 지금 제가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이 자체가 또 굉장히 제가 좋아진 거거든요. 힘들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마음먹기 나름이다. 네. 내가 힘들다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지만 네. 또 그 상황 속에서 네. 뭐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또 살다 보면 그런 힘든 마음보다는 매 순간순간이 극복이 된 그 순간순간이 사실은 더 좀 나는 좀 뿌듯함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되게 그러니까 하나하나 밟아올 때는 결코 쉽게 얻어진 건 한 가지도 없지만 그것을 이렇게 지나고 나면 근데 또 제가 매 순간순간마다 사람들이 제가 힘들어를 안 하고 살았던 것이 가장 예, 그래서 제가 덜 힘들게 느꼈던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네, 다음에는요, 네. 제가 이 자리 빌려드릴게요.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한번 기회를 드려서 한 10탄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한 10탄만 해주세요. 제가 뒤에서 한번 경청을 좀 할게요. 그리고 제가 글은 제가 쓸게요. 해주실 의향이 있으세요? 아니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충분한 능력이 계세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글은 제가 쓸게요. 그래서 누구누구의 외부 강의사 초빙회에서 이제 경영 강의를 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이 정말 저를 볼 때 주제는 한 10가지만 얘기하셔서 사실 전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긍정 에너지가 넘친다. 이런 얘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 저 되게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단지 다른 사람 앞에서 그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을 뿐이야.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네. 늘 내가 해맑고 늘 행복하고 해피하고 근데 나는 막 괴로워. 네. 근데 단지 그걸 표현을 안 했을 뿐이야. 그거 뭐 표현하면 뭐 하겠어요. 나만 더 괴로운데.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항상 곳곳에서 듣던 말이 그 해피 바이러스 전달자 막 이런 말 혹은 긍정 에너지 막 네. 무한 제조 막 이런 말을 주변에서 이제 많이 듣게 되네. 근데 그런 소리를 또 들으면 저도 또 좋아요. 네. 예. 봐봐요. 말을 끊지 않고 계속 하시잖아요. 아니 지금 나중에는 멍석을 깔아드려야 되겠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아, 네네. 저기 선생님은 어떤 게 가장 힘드세요? 생각처럼 안 될 때. 생각처럼 안 될 때? 네. 그쵸. 생각처럼 안 될 때 진짜 힘들죠. 뭐든지 그 일과 모든 상황 자체가 현실에서 이루어질 때 가장 힘든 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장 힘들어요. 그쵸? 저도 그런 경우 되게 많았었어요. 우리 저기 원장님은 크게 뭐 없어요? 크게 없는데 그냥 삶이 불안정하다고 느끼고 그게 힘든 거예요. 그때가 가장 힘든 것 예, 같아요. 그쵸. 내가 일단 뭔가를 얻고 싶은데 일단은 이 생활 패턴 자체가 그래 나는 해피해. 그냥 무조건 좋아.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내가 해피한다고 해서 행복하다고 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돈도 벌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모든 일상생활 뭐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가족들도 있어야 되고 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이런 모든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게 내가 무조건 행복하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고 해피해 내가 무조건 긍정적이라고 해서 이게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거기에서 또 쌓인 이 사람의 생각과 이 생각의 생각이 또 매치가 안 맞았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자, 오늘 작은 병실 성공하기 1억 구하기 주제는요. 마음을 비우자입니다. 네. 자, 이 경영에서 마음을 비우자라는 이 표현이 왜 들어갈까요? 마음을 비운다. 사실 마음을 비운다는 얘기는 진짜 그 절에 있는 스님들이 많이 쓰는 그런 언어들이죠. 그렇죠? 내가 모든 거를 통제를 해서 내 걸 모든 거를 버려야지만 성불한다는 말이 있듯이 내가 내면적인 모든 욕심, 이런 욕심, 이런 욕심, 이런 욕심,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해탈한다고 그러죠. 그냥 아무 생각, 무에서 무를 창조한다는 말이 있듯이 아무 생각 없이 모든 걸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정도 했을 때 마음을 비울 수 있는데 사람인지라 나도 사람인지고 여러분도 사람인지고 지금 오늘 여기 정원 선생님이 얘기한 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말하자면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죠. 고객한테 스트레스 받는 일, 고객한테 힘들어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요. 뭐 초급대자일 때는 인턴 때는 샴푸할 때 제일 힘들지 않아요? 그 상황에 맞춰서 샴푸할 때 제일 힘들고 첫 손님한테 손님을 어떻게 응대해야 될지 그런 게 너무 힘들고 두 번째는 이제 디자이너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손님들 머리를 잘라줬는데 이 손님은 머리를 어떻게 잘라야 될지 감을 못 잡겠고 관리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관리자가 되면 이 관리자를 했는데 직원 밑에 사람 아래 사람을 키워야 되는데 이 아래 사람이 내 말처럼 그런 데 들어가냐고 한 대 줘 갖고 싶을 정도로 막 얄미울 때 너무 많죠. 그리고 가끔씩 그런 얘기 하죠 또 뭐 실장님이나 원장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원장님은 사람 타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나 같으면 그 정도는 안 하고 매출 참 많이 늘 텐데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자기 눈높이에서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럼 오늘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거 다 듣고 나서 무조건 싫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니죠? 그럴 때 우리가 사실 마음을 비워야 돼요. 그쵸? 하다못해 결혼을 해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결혼을 해서도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지금 한 17년 정도 됐습니다. 17년 정도 되는데 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똑같이 처음에는 막 치고받고 싸우지는 않지만 감정적으로 서로가 싸우는 경우가 대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왜냐면 자 지금도 제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결혼을 제가 29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결혼을 해서도 똑같이 지금 17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17년밖에 안 됐으면 내가 29년을 딴 사람하고 딴 데서 살다가 내가 17년 동안 했으면 앞으로 12년은 더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딴 생활을 하면서 서로 간에 가족들이 있으면서도 형제도 남매도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마음이 안 맞아서 싸우는데 하다못해 쌍둥이조차도 싸우는데 이 사람이 부부가 만나서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데 이 상황에서 이 사람하고 워낙 오래 살면 살수록 이분과 어떻게 해요? 이 결혼한 와이프하고 마음을 맞을 때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살아온 인생만큼 결혼 생활도 똑같이 그렇게 했을 때 서로의 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때 서로가 마음을 비울 수 있는 단계가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부부도 그런 상황이 있고 형제자매도 그런 상황이 있는데 직장 생활에서도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일상의 모든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많이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제 수님하고 이렇게 이제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결혼 생활하면서 자기 본인의 마음이 얼마만큼 내가 강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모든 거를 다 내가 강압적으로 해서 모든 걸 다 앞선다고 해서 그게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손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겨낼까요? 라고 했는데 결론이 딱 하나더라고요. 내 마음을 비워야지. 내 마음을 비워하고 내 욕심을 비워야지만 그거를 이겨낼 수 있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장생활에서도 똑같이 내가 싫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이렇게 한다?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미용실에 있으면서 저희 MMS를 이끌기 위해서 저는 굉장히 독부자본처럼 일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강압적인 그런 기술 교육이나 이런 거를 시키긴 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런 걸 하지 않았을 때 내가 일어서는 단계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현실에서는 나를 봐주는 사람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예요. 현실에서는 내가 이걸 이겨내고 내가 이걸 이끌어내서 내가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갈까지는 그 능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는 나름대로의 채찍질을 나한테 할 수 있는 채찍질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채찍질을 있는 상태에서 그런 독보적인 느낌의 채찍질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어느 정도 결과가 되고 만들어낸 상태에서 오너가 된 상태에서 직원을 또 다루는 입장에서 부부관계나 형제관계나 똑같은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부부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쵸? 부부관계는 어쩔 수 없잖아. 옛날에 또 속담에서 부부는 카누 물베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싫다고 해서 그냥 헤어질까요? 이혼도장 딱 찍고 그냥 끝날까요?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긴 하죠. 그쵸?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결혼했잖아요. 결혼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더더군다나 자식을 낳았어요. 이 자식을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자식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그 자식들을 이해를 하잖아요. 안 하나요? 이해하잖아. 그죠? 이해하고 보다도 주모하고 이 사람한테 무조건 베푸는 그런 걸 많이 하죠. 자식들한테. 그죠? 남편한테도 똑같아요. 와이프한테도 똑같고요. 무한 대폭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사람이고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 베풀고 다 베푼다는 얘기죠.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직원한테도 같이 일하는 근무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도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을 좀 비우고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도 그럴 수도 있구나. 그 대신에 항상 비운 상태에서 이 사람을 계속 뭔가를 준다 그러면 이 사람이 또 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런 관계가 직원의 관계에서도 분명히 가족 간에 해줄 수 있는 관계도 분명히 있지만 직원의 관계에서도 분명히 이런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직원의 관계만 이런 게 필요할까요? 아니죠. 어때요? 친구한테도 그럴 수도 있고요. 하다못해 우리는 미용실을 오픈해요.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서비스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도 그런 행위를 해야 될까요? 바로 고객한테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고객한테 마음을 비우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처음에 초급 디자이너일 때는요, 마음을 못 비워서 손님들하고 트러블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때요? 손님들 어때요? 잘 안 오죠? 그쵸? 엄청나게 싸워요. 손님은 이걸 원했는데 헤어 디자인은 그 정도 수준 빼기 할 수 없는 능력 빼기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 고객을 마음을 이해를 못 해. 고객은 분명히 이런 디자인을 했었었는데 나는 그걸 해본 적이 없고 내 머릿속에서는 내 능력에서는 이 손님의 머리를 해줄 수 있는 그 능력이 내 눈높이에서는 요것밖에 안 되는 거야. 하지만 고객은 그걸 해봤단 말이야 옛날에. 그러니까 해달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만큼 기술을 만들지 못했어. 그러면은 제가 손님한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손님 죄송한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직 기술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오시면 제가 더 잘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배님들한테 물어봐서 그 기술을
배워서 그 손님을 최고의 머리로 또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경력자 베테랑들은 어때요? 경험이 많잖아요. 그쵸? 그리고 손님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다는 얘기는 뭐예요? 곧 고객을 이해한다는 얘기는 고객에서 트러블이 없게끔 내가 어느 정도 마음을 비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고객님한테 최대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예요. 자, 예전에 제가 인류 디자이너와 초급 디자이너의 차이를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인류 디자이너는 어떤 생각을 보고 있을까요? 인류 디자이너는. 초급 디자이너 먼저 얘기를 할게요. 초급 디자이너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손님을 했을 때 미용사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무조건 다 초급 디자이너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경력이 많으면 무조건 우리는 다 1류급 디자이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초급 디자이너는요, 경력에 상관이 없어요. 경력이 20년, 30년 돼도요, 마음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영원히 초급 디자이너예요. 경력이 20년, 30년 돼도 고객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고객이 원하는 걸 해주지 못하고, 고객이 말하는 거를 말귀를 못 알아듣는 디자이너가 어떻게 1류급 디자이너입니까? 그쵸? 고객의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고객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디자이너들이 1류급 디자이너고, 그 마음을 읽지 못하고 고객이 말하는 거를 말귀를 못 알아듣는 디자이너는 20년 경력이 아무리 많아도 초급 디자이너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고객의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거, 고객과의 대화를 하면서 고객한테 내가 감정이 섞이지 않는 마음을 비웠을 때 고객은 그거를요,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고객은요, 젊은 사람도 분명히 올 수 있을 것이고요, 나이 드신 분들도 분명히 올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객은요, 똑같이 제가 살아온 인생만큼 밖에 나와서 단지 미용의 지식이 없을 뿐이지 사회의 지식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들한테 이 사람의 눈빛을 봐도 이분의 말하는 거에 뭘 알아들을까요? 다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 감정이라는 거는요,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준다는 게 엄청나게 사실은 어렵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질문을 했죠? 가장 힘든 게 뭐냐고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사람다는 게 저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사람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제가 제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약간 독구장군 스타일이 좀 강한 편이에요. 그리고 막 내지르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요, 그거를 싫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떠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하지만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가 장단점은 다 있어요. 나는 이런 걸 잘하지만 이런 걸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고칠 수도 있고 안 고칠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모든 걸 100% 다 만족하면서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잘하는 것도 있고 이 사람이 잘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 잘하는 걸 인정을 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잘하는 분야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잘하는 게 뭐가 있죠? 일단은 정리정돈을 잘하죠. 그쵸? 그리고 그날 했던 일을 미루지 않고 아주 퍼펙트하게 일을 진행을 하죠. 약간 완벽주의자에 좀 가까운 스타일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따라오는 사람이 너무 힘들겠죠. 맞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나를 쫓아오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요? 약간 좀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너무 완벽한 느낌이다 보니까. 사람 대중은 9대1 법칙 중에서 9명 중에 1명은 무조건 리더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리더가 돼서 모든 거를 다 아울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리더는 뭐예요? 가장 큰 거는 정말 큰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는 제가 마음을 비우지 못해서 조바심이 생겨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제가 쫓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실패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하다못해 이제 욕심도 정말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실패의 연속이었단 말이죠. 하다 보니까 지금 어때요? 그런 마음은 사실은 많이 비웠어요. 아주 많이 비웠어요. 그 계기가 저는 어떻게 했냐면 미용장을 따고 난 것과 따고 나지 않을 때가 제 인생의 미용 인생의 전후로 나눠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다못해 그 마음을 비웠다는 얘기는 욕심이 그만큼 많이 없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에 대한 욕심, 이 사람에 대한 욕심, 이 사람에 대한 욕심 이런 게 사실 많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미용장을 따고 나서부터 저희 부부관계도 오히려 그때부터 좋아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부터 제가 마음을 열기 시작했거든요. 옛날에는 그 전에는 마음을 폐쇄적인 거에서 내가 딱 끌어안고 있었거든요. 왜? 아까 얘기했듯이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할 때마다 모든 게 다 안 돼요. 뭘 할 때마다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뭘 하고 싶어도 뭔가 아예 이루어지는 게 전혀 없었어요. 정말 비참할 정도로. 하지만 그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하나를 땅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그 순간서부터 어떻게 돼요?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순탄하게 잘 되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런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더 많은 마음을 열게 돼요. 더 많이 비우게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불교에서 스님이 모든 잡념을 다 버려서 해탈했을 때 성불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정말 이 자격증을 따야겠다라는 그 욕심을 버리는 순간 합격을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미용실 차리고 와서 사람들한테 관리하고 그때부터 사람들의 보는 눈이 제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더 완벽주의자였거든요. 정말 근데 내가 완벽주의자이지만 내가 만들어 놓지 못한 상태에서 나는 완벽주의자라고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미용장을 따기 전에는 제가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완벽주의자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주위 사람들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미용장을 따고 나서는 제가 어느 정도 만들어진 상태다 보니까 그 사람을 다르게 보는 게 시작한 거예요. 그 반대방의 사람들을 다시 다르게 보다 보니까 그 사람의 하나의 면면이 조금씩 보이더라는 거죠. 자, 이런 게 바로 세상에 이게 보다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힘든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조금씩 마음을 비우면은요, 해피해져요. 내가 행복해져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 행복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행복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내가 불행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은요, 이 불행이라는 말고 부정적인 생각은요, 내가 이거를 해내야 되겠다는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게 불행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맞나요? 그렇죠. 그때부터 불행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걸 성공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난 항상 불행한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는 욕심을 내지 말고 너무 큰 걸 보지 말고 작은 거를 하다 볼 때 작은 거를 성취를 해요. 그러면 나는 성공했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행복의 순위는요, 바로 내가 마음을 얼마만큼 많이 비웠느냐에 따라서 그 행복의 지수가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다못해 미용실에서도 똑같이 고객님한테 고객님을 돈으로 보는 그 순간 장사는 롱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끔씩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손님들이 오시면 그 손님들이 다 돈으로 보이시나요? 저는 그렇게 절대 보지 말라고 해요. 고객님이 오면 고객님을 정말 가족처럼 모시라고 얘기해요. 자, 제품도 똑같이 최상의 제품을 사용하라고요. 고객한테 써줄 수 있는 건 모든 거 다 해주세요. 왜? 내 가족들한테 해줄 수 있는 똑같이 모든 걸 다 해주세요. 고객이 왔을 때 이 사람이 얼마야 머릿속에 계산을 먼저 하는 그 순간 뭐예요? 이 고객님은 언제든 이탈할 수 있을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죠. 그 순간 고객님한테 뭐예요? 벌써 돈이라는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객님은 무조건 돈으로 보는 그 생각, 그런 욕심, 그걸 비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객을 가족이라 생각을 하면 그 가족은요, 굉장히 오랫동안 저한테 A 고객으로 남을 수 있다는 거죠. 직장에 다니면서 직원들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직장에 다니면서 너 이거 했어, 이거 했어, 이거 했어,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계속 강압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옛날에는 제가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거 했어 안 했어, 이거 했어 안 했어, 이거 했어 안 했어. 나는 하고 있잖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마음을 지금 더 많이 놓고 있어요. 점점점 놓고 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뭐가 신기한 줄 아세요? 제가 마음을 놓을수록 더 많이 따라와요. 사람들이. 내가 마음을 놓을수록 너 이거 했어 이거 했어 이거 했어. 옛날에는 그거를 너무 강압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튕겨져 나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이거 했어 이거 했어 이거 했어 이게 아니고요. 그래 해봐. 오히려 그 욕심을 아예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성당까지 올라갈 수 있는 능력까지 만드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닌 너가 어느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좋으니까 그냥 해봐. 한번 해봐. 그러다 보니까요 오히려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능력이 더 출중하게 오히려 더 빠르다는 거죠. 저도 어떻게 보면 살아오면서 그런 관계가 점점점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의 관계가.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의 욕심은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욕심을 많이 버리면 버릴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마음을 비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마음을 비우는 순간 뭐예요? 내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붙게 되고요. 그럼과 동시에 뭐예요? 고객님도 많이 붙게 되고 그럼과 동시에 뭐예요? 나의 삶의 질수도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거는요 가장 힘들어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내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거를 조금만 비우세요. 그리고 많이 비우라고 할 수 없어요. 왜? 못 버리거든요. 그거. 그래서 그 욕심을요 조금씩 놓으려고 하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그 조금씩 그 마음을 비우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는요 그릇이 엄청나게 커져 있을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게,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더 자기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많이 커져 있을 겁니다. 아셨죠? 앞으로는 우리 여기 정훈 선생님이 오늘 지금 얘기하신 게 아마 제가 얘기하는 거와 거의 매치가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힘들기는 하지만 내가 마음을 비우다 보니까 그만큼 긍정의 마인드로 살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